은퇴 후 삶 누구나 꿈꾸지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앞두고 한껏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평생 기다려온 나만의 시간을 즐기게 될 거라고 믿죠. 그런데 그 자유가 일부에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 평온한 삶을 꿈꾸던 사람들은 어쩌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들이 있죠. 은퇴를 앞두고 여유로운 생활을 상상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가 점차 고통으로 변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곤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된 경고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신호들을 일찍 감지했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달라졌을까요? 1. 생활 수준을 과도하게 높이기 시작한 순간.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자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하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너무 작은 집에서 살거나 너무 검소하게 살아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손에 쥔 후 본격적으로 자신을 위한 여유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과소비가 시작됩니다.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 외식, 취미 활동 등을 즐기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기며 새로운 고급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남아있는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비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결국엔 자신도 모르게 파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소비는 은퇴 후 재정적인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행복해 보였던 자유로운 삶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음.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재정적인 전략을 세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퇴 직전에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시점에 와서야 늦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 급격하게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조 씨는 은퇴 후 아파트를 팔고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정비가 줄어드는 것 같아 여유롭게 느껴졌지만 그 후의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집을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 예상보다 큰 의료비 등이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급격히 변화하는 생활에 적응하려다 보니 결국 자산이 모두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최소 30년 이상의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은퇴 직후의 여유를 즐기기보다 그 여유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득원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득의 부족입니다. 은퇴 후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들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뒤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원예를 시작했지만 그것이 생활비를 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작은 일자리나 프리랜서 업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점점 경제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그의 재정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은 결국 큰 부담이 되었죠. 연금,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특히나 소득원이 전혀 없거나 너무 적다면 은퇴 후 생활은 곧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4.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간과한 경우. 은퇴 후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오고 병원비와 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더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한 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다 보니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 씨는 은퇴 후 신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늦은 후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질병이 쌓여 있었죠. 결국 병원비와 치료비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가 재정적 위험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5. 불필요한 부채를 감당하려는 경우. 은퇴 후 부채를 갚아야 한다면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하기 전에 갚지 못한 대출이나 카드 빚이 있다면 그 부담이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대출금이 줄어들지 않거나 이자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은 은퇴 후 사람들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유 씨는 은퇴 전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는 동안에는 그 대출을 갚을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채로 은퇴 생활을 시작하자 매달 이자만 갚기에도 벅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정적인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빚이 쌓여갔습니다. 퇴직 후 부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정적인 위험을 막으려면 부채를 미리 정리하거나 은퇴 후에도 꾸준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삶이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없다면 그 자유는 어느새 재정적인 위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과소비, 재정계획 부족, 소득원의 부족, 건강 문제, 부채 문제 등은 모두 은퇴 후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경고 신호들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재정적인 위기를 피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준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를 마주할 때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5가지 경고 신호 외에도 실제로 파산에 이르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은퇴를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용적인 팁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 것들은 은퇴 후에 재정적 위기를 막고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 소득원 확보. 소득이 끊기면 끝? 은 아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소득이 끊기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재정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런 접근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원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활동이나 파트타임 직업 혹은 투자, 소득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명한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어느 하나가 불안정해도 다른 소득원에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김모 씨는 은퇴 후에도 블로그 운영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은퇴 전부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며 블로그나 SNS에서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죠. 그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주식 투자에서도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원이 여러 개인 경우 은퇴 후 재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은퇴 후 급격한 생활비 증가를 막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고 하며 그 결과 자산이 고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는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비용을 절감하거나 자동차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대도시를 떠나 소도시나 시골로 이주하여 생활비를 크게 줄입니다. 이는 단순히 집값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식비나 교통비 등의 다른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김미숙 씨는 은퇴 후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하면서 집값을 줄였고 그 덕분에 다른 생활비 부담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던 습관을 바꿔 지역 내 작은 음식점에서 더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하면서 전체적인 생활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 재정 계획을 세운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운 뒤에도 투자 시장이나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연금의 수급 시점이나 금액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재정 계획을 세우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박세정 씨는 은퇴 후 연금 외에도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5년에 한 번씩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투자 수익이 월마다 그의 생활비를 충분히 보충하고 있습니다. 4. 건강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 건강에 대한 투자는 필수. 은퇴 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매우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관리하고 수입원이 계속 확보된다 하더라도 건강 문제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출이 발생하면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가능한 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례로 박모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집중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부채 관리. 은퇴 전부터 철저히 정리해야. 마지막으로 은퇴 후 파산을 막으려면 부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부채가 많다면 이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특히 고금리 부채는 최대한 빨리 상환해야 하며 은퇴 후에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훈 씨는 은퇴 전부터 고금리 신용카드 빚을 상환하였고 그 덕분에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가능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부채를 갚는 데 집중하며 재정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무리.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후 재정적인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 후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팁과 실용적인 조언을 통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을 늘리고 생활비를 절감하며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부채를 줄여나가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